이 시대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책 이름일 겁니다. 적천수. 이름 자체가 막 그럴싸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후가 나왔으면 이제 억부가 나올 때가 됐어. 한 놈이 출연하면 한 놈이 출연하게 돼 있어. 적천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이제 중심 내용이 뭐냐면 억부예요. 이게 억부를 하려면 저도 이제 한 시절 여기에 꼽혀서 또한 몇 억을 날렸습니다. 이 억부를 프로그램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을 명리 공부를 시키면서 월급을 주고 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월급을 그냥 주면서. 그냥 배우라 하면 누가 배웁니까? 프로그래머를 쓰려니 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짜지.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한 1년 6개월 이상을 매일 저녁에 내가 월급 주고 있으니까 낮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저거가. 기본적인 일 디자인하는 거 시키고는 저녁에 한 3시간씩 강행군을 시켰어요. 한 1년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짰지요. 결국은 다 휴지로 버렸지만. 지금도 제가 개발했던 게 1세대, 인터넷상에서 역학을 보는 프로그램 만세력뿐만 아니고, 체질 감별하는 거, 그 다음에 4주만 넣으면, KT하고 연결이 됐던, 대기업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쏙 내용만 가져가 버리죠.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무슨 요일날 어떤 옷을 입고 뭘 하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이제 똥 발린 소리고 어쨌든 적천수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억부의 문제입니다. 억부라는 것은 무엇이 많고 작다. 무엇이 강하고 약하다. 그러니까 많고 작은 거하고 강하고 약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많아도 약한 게 있고 작아도 강한 게 있어요. 이거를 요즘같이 빅데이터가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제 능력의 한계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머도 제 머리에 있는 걸 갖고 만드니까 제 한계였겠지만 실제로 부산에서는 일본의 투자자가 한 명리하는 양반하고 인연이 돼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프로그래머 하는 모든 사주를 이제 풀어서 담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 작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80억 정도 투자하고, 그건 역시 결론이 안 나서 유야무야 됐다고 일단 들었는데, 하여튼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는 이제 달라지겠죠. 바둑도 명색이 몇천 년을 내려온 인간만의 풍류고, 기술이라고 해왔던 게 기계가 이제 더 잘하는 시점이 왔으니 이제 국수라는 타이틀을 결국은 이제 위에 국수 위에 신수 정도 되면 신수는 이제 결국은 컴퓨터가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와버린 거죠. 앞으로 이제 명리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생년월일 심한 놈 기계가 인간보다 더 유능하게 감명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적천수가 가지고 있는 게 억부를 논하는 관법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이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화로운 삶이잖아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균형 감각이 있는. 키가 크면 머리도 좀 커야 되고 손발이 커야 되고 키가 작으면서 같이 다 작으면 괜찮은데 키는 작은데 저것이 이제 이것만 크면 가분수지 않습니까? 하체는 약한데 위에 빵만 좋다. 실제로 일어나 보니까 앉아있을 땐 커 보이던데 일었으니까 난쟁이더라. 이런 거와 같이 사주에서도 저렇게 강하고 약한 거 많고 작은 걸 기준점으로 판단하여 부족한 거를 끼워주는 게, 그런 운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던, 그게 억부용신법입니다. 저 위에서 이제 했던 거는 좋으니까 조우용신법이 되겠죠. 근데 용신이란 말이 나와. 무엇이 나한테 필요하고 무엇이 안 맞다. 그걸 명리학에서는 희신이니, 길신이니, 흉신이니, 나발신이니, 여러 가지 말로 떠들었는데, 개뿔, 긍장, 씨부리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갖다 붙인 학문적인
그냥 뭐 단어이지. 어쨌든 흉신길신이라는 건 저는 뭐 개념 자체가 옛날에도 저도 썼습니다. 용신. 제 옛날 강의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용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적천수가 억부라는 게 강하고 약한 걸 조절해주고 많고 작은 걸 조절해주는 데에 핀트를 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일간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일간을 중심으로 강약이 나와요. 내가 센가 약한가. 그래갖고 그 수치를 옛날에 그 연구했던 것들이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막 하여튼 제가 헛질을 많이 한 게, 그 뭐 연에서 비교비 오면 몇 점, 급제가 오면 몇 점, 지지에서 오면 이걸 전부 가중치를 따로 두고, 지장간 연구를 또 내만큼 한 놈이 없을 기라. 그 숫자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수치화는 돼 있지만, 그걸 질량법으로 환산해가지고, 뭐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돌이켜보면, 물론 그러면서 저도 뭐 지금에 왔지만, 그런 호기심 아까 말씀드린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라. 이게 저를 또, 한 시절 또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 세월을 뭐 아주 오래 보냈으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적천수는 이렇게 이제 그 기준점을 위의 것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사주 해석의 한 기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세 가지 책들은 굉장히 명리학적으로는 귀중한 책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천수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같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석한다는 걸로 적은 게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이죠. 뭐 적천수 징의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요.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 적천수 지묘, 적천수 보주, 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요즘은 더 많이 나왔죠. 요즘 뭐 공부하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뭐 적천수 서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적천수를 나름대로 자기의 관법으로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 역시 시대의 유행 따라 이 공부 저 공부를 써보고 해봤지만 어느 한편으로 인생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 삶이. 우리가 또 너무 누군가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그것도 지 인생이라.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모 기업에서는 회장이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느꼈던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회장직을 내놓고 회장이 이제 없는 그 그룹사는 각 회사별 사장 지주제로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혀놓고 자기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분이 어찌 보면 철이 빨리 든 셈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살아보고 나이가 들면 남한테 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이 어울리는 게 좋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여러분들을 어쩌면 한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공부를 한다던데, 누구는 그걸 뗐다던데, 지랄 개뿔 공부 뗀다고 뭐 사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다. 근데 그것도 자기 인연다는 데에 더 끌리는 데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 인간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 관점일 뿐이다. 왜? 인간 삶이라는 본연이 있는 것을 뭐라 이름 부르고, 뭐라 명칭하고, 어쩌면 더 좀 편리성 있게 바라볼까 하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아직 정답에 접근하지 않은 어떤 유사한 수식을 하나 펼쳐놓은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적어도 이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섞은 부류가
한국 명리학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외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뭐 신살론이라든지 12신살이라든지 12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적정수에서 말한 우리가 억부를 따지기 위해서도 12운성 써야 될 것이고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난서습을 보기 위해서 조법을 쓰기 위해서도 식간 12지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안 되죠. 결국은 식간 12지를 어떻게 가지고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쓸 수 있어요. 나는 이래 본다. 향후 여러분들이 명리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시다 보면 뭐 논문도 낼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책을 내고 특별한 사람이 뭐 논문을 쓰고 하는 우리 일반인이 논문 써봤자 뭐 쓸 일이 없고 돈 만드니까 안 하지. 책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접근 방법에 따른 또 대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거죠. 요즘 사주간명은 물어보는 그 말 자체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재관만 잘 봐도 돼. 재관 중심으로 되는 관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취업이 돼, 안 돼. 그래, 삼성에 들어갔는데 임원까지 가, 못 가. 직업 군인으로 갔는데 별을 달겠어, 못 달겠어. 이런 결과 중심론인 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봐야 될 게 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명리에서 우리가 간명 또는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90%가 재관입니다. 100%나 봐도 돼요. 재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고 명예 직장도 되지만 남자에게는 여자의 문제, 여자에게는 남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리가 재밌다는 건 왜 남자에게는 여성을 상징하는 게 재성이라 이야기하고 여성에게는 그 짝을 관성이라 하는지도 시대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용성에서 제가 감명해 본 바로 아직까지는 이 시대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재관을 잘 살피는 게 실전 명리학에서는 뭐 어떻게든 넘버원. 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런 게 안 중요해. 그 사람의 정신세계, 뭐 선의적 가치,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 현대에서는. 특히 명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서 갈구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1차적인 원인은 다 재관에 있어. 나 그 머리 깎고 중이 돼야 되겠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종단으로, 어느 종파로? 그 다음 리스트를 가져가요. 스님 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종단은 어느 종단? 이게 내한테 맞느냐? 또는 거기에서 은사를 누구로 둘 것인가를 머리 깎고 가는 사람이 물으러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재관을 중심으로 보는 결과 중심적인 사주관법도 있다. 뭐 가볍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즐겨하는 겁니다만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현실에서 네가 가려는 방향은 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신적으로 또 다른 삶을 꿈꾼다. 이게 결국 잘하는 거와 하고 싶은 거의 차이 뭐 이런 것도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아까 나온 재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정신적인 구조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어떤 거는 머릿속에 들은 거에서 우리는 10% 정도만 가공해서 말합니다. 90%는 가공되면서 희석되거나 숨겨지거나 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한다는 거는 말이 많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건 아니라 듣는 놈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근데 결국은 말이라는 거는 정신세계에서 가공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식상에서는 저렇게 왜곡되고 재성에서는 왜곡되고 관성에서는 왜곡이 되는지. 우리가 게임을 해보면 여기 여러 가지 게임 인생을 살면서 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승패가 있는 게임에서 이미 패자는 자기의 무의식이 99.9%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한다. 오늘 도전한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미 스스로가 나는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볼래. 열심히 할 텐데 질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벌써 의식이죠.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뇌과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간 살면서 무의식은 평생 죽으면서도 못 꺼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 세계와 비율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큰 건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다른 매체나 책을 통해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의식이라는 게 또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무의식이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의지적으로 그래도 이번에는 꼭 한번 이겨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대부분 되는 놈은 완방이 돼. 그 이기는 놈은 이겨. 뭐 특별히 머리 좋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시험을 잘 치는 놈은 시험을 즐겨. 그리고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어떤 분을 보니까 자격증이 뭐 30개인 사람도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도 뭐 내가 보니까 용접도 제대로 뭐 못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자격증은 다 있어. 실전하고는 다르니까. 하여튼 그걸 따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명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인성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식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원인이 중심이다. 행동적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식상이 왜곡됐나 안 됐나로 그 사람의 사주 구조를 보고 식상이 펼쳐지는 모습으로 사주 전체를 그림을 꿰어 맞추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갖는 관법도 있다. 뭐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고 뭐 올바른 관법이란 여기서도 뭐 이분이 글 쓰신 분이 좋은 내용을 해놨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래놨죠. 공통보감을 통해서 조우를 이해하고 자평진전을 통해서 격을 이해하고 적천수를 통해서 억부를 이해하면 이 세계를 잘 변화시킬 쓸 수 있는 관법을 가지고 있다면 명실공히 여러분 명리의 발전이 한 걸음 더 진일보해서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